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는데 묘하게 이제 언박싱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연출이나 연기 연출들이 딱 그 짜여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연출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야기도 보면 그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프리하게 맡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 언박싱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세심하게 다 짜여져서 그 앵글이나 뭐 촬영이나 이런 것들의 위치까지 다 배려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차이를 보시면서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어찌 보면 그 시대가 흘러가는 영화의 동양성하고 좀 관계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 그 망원동 감독님 같은 경우 유튜브나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매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형태들, 그 형태들 친숙함, 그다음에 그 친숙함들이 관계가고 이렇게 흐름주시는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 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두 분 감독님이 묘하게도 저 영화의 아주 깊은 틀에는 공정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정에 관해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두 감독님한테 그 저 영화가 보는 공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망원호 감독님. 그 아까 감독님이 얘기했을 때 이런 거 같더라고요. 유튜브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이 감독님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감독님이 직접 저 일을 해보신 적이 있대요. 그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똑같이 질문을 해봤어요. 돈 받으셨어요? 근데 손 안 받았대요. 근데 그걸 왜 해요? 라는 질문을 영화처럼 똑같이 했는데 이제 그때 그 여기서 나오는 어떤 요소가 공정과 혹은 그 보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 이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관점이 보니까 똑같이 그 지금 그 언박싱에서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얘기 알겠습니다. 뭐 이게 이 영화가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맞는 건 아니나 이제 공정을 맨날에도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말씀하신 지금은 안 하는데 저도 귀찮아서 해본 적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아파트에 이제 예를 들면 동마다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거리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되는 차들은 늘 있어요. 예를 들면 대기동 앞에 한대 주차 스티커 있고. 근데 가끔 이제 캐주얼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요. 원래 여기 비어 있어 아무도 장애인이 거주민이 없는데 탁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의심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저 집이 맞을까? 그러니까 만약 있다면 집이 있으면 맞나? 위조된 게 아닐까? 보고 이제 신고하는 건 뭐 돈도 안 들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게 묘한 진짜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고가 오는데 뭐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이 부과가 되고 만약에 이게 위조예요. 그럼 200만 원 나가요. 되게 세죠. 감경받아도 160만 원. 그래서 딱 한 번 저 BMW 차를 160만 원을 먹인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와 이거 보복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좀 사리면서 다른 데 어디 가거나 하면은 마스 이렇게 장애인 뭐 이렇게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보고 하는데 그냥 뭐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뭔가 그 행위를 뭐 좀 더 공정한 사회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사적인 이기심 때문에 한 거거든요. 진짜 저스트 폴 포함 그냥 재밌어요. 그러니까 난 원래 고자질하는 할 때 그 쾌감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쾌감 같이 들어서 그런 약간 느낌으로 저는 보고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것도 뭔가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정말 정의롭고 대의를 위한 공정도 있지만 정말 그냥 사적인 그런 이기심으로 하는 공정도 있고 여러 면이 있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박싱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영화 자체가 좀 공정, 이 사회의 공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게 된 영화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고민? 그러니까 이 나와 정말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어떤 다른 이를 경쟁자로 그것도 약자를 경쟁자로 마주하게 됐을 때 느꼈었던 감정을 생각하면서 이 사회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오늘 하루 서로 투닥거리고 그러면 이게 끝나는 문제인 걸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렇다면은 더 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키오스크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제가 10여 년 전에 했었던 그런 종류의 아르바이트도 지금은 다 없어졌거든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래서 저도 가끔은 궁금합니다. 저한테 일을 주셨었던 그 사장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연락이 끊겨서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장님은 그걸 인수해서 업체들로부터 홍보비를 받아가지고 뿌리고 돈을 벌고 이렇게 일을 하는 분이셨는데, 그 한 10여 년 전에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실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게, 가끔은 그런 길에서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얄미울 때도 있었고, 아니면 또 이 전단지 돌린다고 되게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주냐고 되게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사장님한테 상할 때도 있고 별 종류의 감정들이 다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면은 진짜 이 큰 변화와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놓치게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 공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차원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지금 이렇게 아주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없는 사람들끼리 투닥거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두 작품이 이성점이 있자면은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감독님 두 분 다 드리고 싶은데요. 평소에 컨텐츠 관련해서 관련된 영감과 힌트를 주로 어디서 어떻게 많이 얻으시나요? 그리고 배우 캐스팅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배우를 누구한테 맡겨주겠다. 배우가 딱 떠오르나요? 아니면 그 관련된 우리 부업자 안에서 딱 떠오르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일단 영감 관련해서는 저는 그냥 다른 것보다 결국에는 이제 단편 영화라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점이기도 하고 제 경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장편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자기 경험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는 되게 힘들고 투자 받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단편이니까 할 수 있는, 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또 많이 콘텐츠를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영화들은 대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것들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캐스팅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연기하시는 분들의 이런 인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 제가 아는 배우분들을 이렇게 컨택을 해서 캐스팅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고, 진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올리고, 그래서 배우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프로필을 보고, 또 굉장히 좀 요즘에 되게 훌륭하신 배우분들이 좀 한국 영화계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상대적으로 아주 훌륭한 배우분들을 만날 기회가 오히려 단편 영화에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배우분들, 제가 생각했었던 배역하고도 너무 잘 맞고 좋은 연기를 그동안 하셨던 분들을 잘 만나서 이렇게 비록 경험이 없고 인맥이 없지만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처음에 구상할 때 보통 궁금증? 그러니까 어떤 되게 뭘 보고 어떤 장면을 보고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누가 왜 저 행위를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궁금증을 먼저 쌓아둔 것 같아요. 다행히 호기심이 좀 많은 성격이라서. 아니면 뭐 역사로 치면은 예를 들면 1986년에 있었던 김포공항 테러 사건이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 장편 영화 상업화하고 크면 꼭 해야지라고 이제 네, 그게 아직 되게 미완으로 남은
옥고모에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한 그때 6분이 돌아가고 그런 사건들 마음에 드는 거죠. 이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장처럼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때랑 되게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또는 시기가 맞는 아이템을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끄집어내서 이게 되면은 만들어진 거고 아니면 이제 지금 짱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캐스팅은 전공기마다 되게 달라요. 이런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대역을 쓰고 상을 그려요. 예를 들면은 천운이거든요. 그런 여자 천운이. 그러면은 실제 제가 현재 천우에 캐스팅할 수 없는 버짓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미지로 천우에 맞는 이미지를 이제 뭐 어떤 소속사나 뭐 개인 프로필을 배우를 받은 다음에 그런 이미지에 좀 가까운 배우 중에 제가 추구하는 연기 스타일을 좀 지닌 배우와 좀 작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캐스팅을 합니다. 좀 훌륭한 배우들이 많으시죠. 그 주변에. 하다 보면은 되게 이런 네. 훌륭한 배우들이 네. 저분도 연대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배우님도. 3월에 공연해요. 대한민국에서. 워크맨이라고. 연극이 구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그 배우분한테 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약간 이제 사실은 저희가 보는 거는 되게 스포츠라이트 받는 TV에 있는 배우들이랑 뭐 이런 분들이 너무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 어찌 보면 그 남편 영화를 하고 연극을 하고 혹은 또 연극 배우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저 영화랑 해서 지금 그 감독님이랑 갖고 있는 어떤 릴레이션십 아까 얘기했던 그 서로 이렇게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팀들이 하는 작업 그리고 그 작업에서 다른 배우들의 역할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단편화 팀들이 되게 많이 생겨 있어요. 이게 이제 유튜브를 만드는 쪽도 매체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연극 배우들이랑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면서 서로 그 상상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요즘 보면 약간 상업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쇼컴 형태의 시리즈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그냥 장소 몇 군데에서 핸드폰 같은 방식으로 해서 세로로 찍어가지고 그 1분짜리 시리즈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그러면서 거기에 오히려 연출보다는 어찌 보면 막 배우의 힘으로만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작품들도 나오고 그게 뭐 상업적으로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 같은도 좀 이렇게 이게 또 요즘에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디오북 같은 거에 배우들이 출연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넓게 있는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우가 돼야겠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공을 그렇게 그냥 연기라는 게 막역하게 좋아서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주변에 그런 네트워크들이 생기고. 그러면 대학교부터 연기과를 나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연기과를 갔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가 뭐 연기학과를 가면 그때 이제 어머니와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생각도 없이 갔다가 그냥 뽕에 빠졌죠. 연기라는 뽕에 빠지고 어머니도 이제 좀 후회도 하시고 그러니까 안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하네.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던 거고 너 뭐하니? 그래서 저 놀아요. 공연 하나 할래요? 하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냥 물 흐르듯 이렇게 왔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러니까 첫 시작이 어쨌든 뽑아줘야지 또 첫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첫 시작은 무조건 이제 좋은 플랫폼 가서 좋은 작품들에 좋은 오디션을 딱 봤을 때 그거고 근데 그것도 좀 딜레마인 게 경력이 없으면 또 안 뽑으려고 하니까 경력도 어느 정도 좀 초반에 소비셔도 되고요. 하기도 안 해도 과대하면서 조금 뭐 아예 생존자는 아니다. 많이 해봤다 이렇게 그 첫 스타트만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네트워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좋은
요즘은 또 약간 예전에는 막 연기력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연기 못하는 배우들 없거든요. 예,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가 또 이제 다음 작품으로서 약간 그게 더 조금 더 바꾸는 것 같고 또 이제 감독하고 스타일도 맞아야겠지만 일단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너 착하구나. 그러면 이제 나랑 딴 필요한데 너 한번 할래? 선생님이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방법적인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르듯 그리고 이제 좋은 플랫폼에서 공고들 많이 뜨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첫 시작은 그렇게 되지 않나.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된다. 이게 1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이번에 여기 이 같이 저희가 팀으로 하고 있는 일요일의 사람들 614 프로젝트 그 팀은 다 정말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사실 참 감독이 부려먹기도 참 쉽고 네. 또 이제 뭐 항상 또 딱 챙겨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항상 그 10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뜨거운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일요일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일요일로 쉬는 날이 어떤 거야? 뭐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그 이름으로 활동은 안 하는데 원래 이제 저도 막 방황을 하면서 원래 연극을 저도 대학로에서 하다가 좀 경제적으로 와 이게 좀 빡세더라고요. 1년에 막 200만 원을 버니까 그 월에 안 1년.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그냥 아무튼 했는데 그러다가 좀 쉬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다가 우연히 독립영화 현장을 경험하고 그때 착각을 한 거죠. 또 대학 입시 착각했듯이 여긴 좀 다르지 않을까 돌아보면 비슷한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제 그 당시에 알던 뭐 동료들이 일요일마다 영화를 좀 만들어 보자 이래서 이제 시작했던 일요일의 사람들이고 그게 이제 코로나 시점 돼서 서서 이제 와해되면서 이제 614 프로젝트라는 또 새로운 이름으로 지금은 팀원들이랑 하고 있어요. 최근에 새로 쇼 드라마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좀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 거부감 되게 센 거예요. 영화 만들던 사람으로서 약간 영화 만들던 사람이 되게 올드 스쿨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올드 스크린은 되게 보수적이죠. 네, 되게 그 이야기는 비판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것들을 항상 하려고 하지만 성향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변화되기 싫어하고 그 기존 형식대로 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직업 중에 하나가. 그 영화를 좀 만들지만 이런 이 성향은 사실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영화 와이프한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애들 있고 우리가 같이 애를 보니까 보여주려면 집에서 TV로 봐야 되는데 크고 좋아요. 근데 이건 영화를 트는 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시간 될 때 상영할 때 초대할 테니까 이렇게 보자. 왜냐면 이게 저도 유튜브 맨날 보고 자기 전에 핸드폰 보고 하지만 절대 영화를 못 봐요. 아무리 제가 영화하는 사람이지만 이 일상의 룰이 다르기 때문에 영화는 늘 정말 어둠과 내가 진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봐야지 안 그런 환경에서는 저는 10분짜리 영화도 싫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또 현실은 새로 막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나가보자 이렇게 도전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네. 그 영화 정말 되게 잘 봤고요. 이게 평소에 제가 못했던 많은 생각들을 배우게 되는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질문이 있는데 먼저 그 언박싱 같은 건데 그 남자 주인공의 커플 그 무하마드라고 하나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그렇게 조금 이렇게 겉모습을 한 것 같은데 무하마드가 약간 좀 아랍 계통이잖아요. 좀 동남아 쪽 분들이 아니라 좀 무슬림 계통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건지 뭐 굳이 또 그냥 한국 사람으로 나오고 될 것 같은데 또 외국인 노동자를 또 가져오신 게 또 어떤 다른 좀 의미를 담으신 걸